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컨설팅 1팀의 김예은 마케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컨설팅 1팀의 조준성 마케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좀 차가 짜오게 됐는데 이제 8월 중순이에요.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때보다 지금 벌써 시간이 훅훅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요새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새 들어서 진짜 눈 깜박하면 금요일이고 주말이고 이러면 또 벌써 중순이고 진짜 모르겠습니다. 참 힘드네요. 진짜 시간이 좀 빨리 가는데 이제 또 날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점점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추석이나 가을 이런 용품들이 또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제가 좀 가져온 주제는 화장품 광고는 어떻게 미디어 믹스 제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좀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광범위해서 오늘은 좀 화장품이라는 업종으로 세분화적이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화장품 하면 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광고 시장이 엄청 포화된 상태인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요새 들어서 이게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코스메틱 업종을 거의 위주로 지금 받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드릴 말씀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런칭을 준비하시고 아예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그 전에 제품들을 뭐 리뉴얼 하신다던가 뭐 그런 지금 시기가 좀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부터 온라인 마케팅 준비를 하시는 편이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화장품 하면 진짜 뭐 크림도 있고 토너, 뭐 앰플 엄청 되게 다양한데 그래서 거기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광고를 진행을 해야 좀 더 효율이 좋을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세분화적이게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할 텐데요. 일단 런칭하는 업체라는 것에 저희가 한번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런칭하는 업체의 화장품 업종이라면 일단 검색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이라는 게 엄청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찰가가 되게 높아요. 독점 경쟁사가 이미 입찰가를 싸움을 해서 올려놓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앰플이나 수분크림, 아이크림 이런 키워드들은 거기에 있는 독점 경쟁사가 이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들어간다고 해서 좀 광고비 소진만 많이 되고 효율이 많이 올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런칭하는 업체다 보니까 거기에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사 쿼리량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자사 검색량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전환이 아니라 좀 브랜딩이나 인지도를 목적으로 두고 그걸 KPI로 설정을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확실히 이제 런칭하는 업체를 담당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처음부터 이제 전환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특히나 이제 뭐 모든 광고가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제 런칭하시는 업체의 경우라면 전환을 무조건 전환 구매나 이제 전환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는 정말 안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자사 쿼리량이나 이런 게 저희가 지금 뭐 무수로 설정을 할 그런 데이터들이 아예 없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 목표로 할 이제 전환값이나 이런 거를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은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의 판매가 일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로서는 조금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말씀 주셨다시피 정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쌓고 추후에는 이제 전환이 많이 날 수 있고 좀 세팅을 잘 해놓는다면 그 부분 충분히 나중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환이 아니라 브랜딩이나 인지도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미디어 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는 게 타겟이랑 예산 설정입니다. 저희가 항상 좀 컨설팅을 진행할 때 예산을 여쭤보는데 좀 제대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여쭤보는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많이 써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산을 말씀을 주셔야 거기에 맞는 저희가 매체를 제안드리고
어떤 매체들을 섞어서 미디어 믹스를 해야 하는지 저희가 다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또 제품에 있어서 타겟 설정이 좀 중요합니다. 어떤 타겟군의 사람들이,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어떤 성별의 사람들이 좀 많이 구매를 할 것 같은지, 아니면 구매를 했던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그 부분을 좀 세팅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조금 드릴 말씀이 많은 게, 막상 이제 연락을 드려보면은 예산을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지는 대충은 알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마케터 입장에서도 이제 광고주님 입장에서 예산을 적게 부르시면은 마케터가 좀 본인 브랜드를 조금 덜 신경 써주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다른 제안을 좀 덜 해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제 예산을 아예 가예산을 이제 말씀 안 해주시는 부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이제 그 채널에 이제 각 예산이 분배가 되잖아요. 특히 마케팅 믹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이제 가 예산을 알지 못하면은 아예 진행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제 예산 분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광고주님 입장에서의 이제 제안이 나갈 때도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는 게 저희 마케터 입장에서, 또 그리고 제안을 받으시는 광고주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크게 또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좀 많이 하실 것처럼 크게 부르는 거나, 아니면 너무 적게 일단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몰라서 말씀 주시는 것보다 좀 정말 정확하게 과연 가능하신 예산을 주시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컨설팅을 도와드리니까 그렇게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과 예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좀 검색량이랑 이런 부분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배너 광고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너 광고라 하면 일단 먼저 소비자들에게 좀 다가가는 그런 광고인데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오기보다 일단 이런 브랜드가 있다, 이런 제품을 판다, 사람들도 알아야 좀 구매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먼저 다가가기 위해서 배너 광고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요 소비자층이 30, 40대인 화장품 업종이라면 보통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타깃군을 잡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메타 광고를 일단 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 30대랑 40, 50대가 있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모두 아우르는 메타 광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0% 로그인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그인 기반으로 데이터 수집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사용자의 검색 기록이라던가 관심사, 흥미를 기반으로 노출되는 맞춤 타겟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위치나 연령, 성별, 뭐 특성, 관심사, 행동 등등 상세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타겟 조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외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인스타그램 사용량이 페이스북보다는 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기도 하고, 조금 어린 이제 저희 소비자층이 이제 많이 분포해 있다는 게 이제 주요한 타겟이긴 할 텐데, 또 여기에 들어서 저희가 메타 페이스북 광고까지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시면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광고주님도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확실히 사용자 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뭐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조금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을 타겟으로 한다던가 하면은 좀 도달률이 좀 높은 경우도 페이스북이 많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면은 네,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0, 40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 메타 광고에서 좀 소셜 부분을 활용하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광고를 녹아들고 거기서 이제 전환까지 가져가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전환이나 어드밴티지 캠페인이 아니라 일단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그 픽셀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모습 활용을 위해서 처음에는 트래픽과 인지도 캠페인으로 진행하시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메타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또 다른 매체, 같이 미디어 믹스를 할 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구글 광고입니다. 뭐 당연히 검색하면은 뭐 네이버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레드오션이고 입찰가도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일단 검색 광고를 좀 하고 싶으시다면 구글 검색 광고를 좀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구글 검색 광고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에 스폰서 표시 거기에 써 있는 부분들이 다 광고입니다. 일단 광고의 과금 방식은 똑같이 CPC인데요. 클릭당 단가로 클릭 수에 따라 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검색 사용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연관성이 높은 사용자들에게 노출시키는 방향입니다. 네, 확실히 이 구글 광고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이제 저희는 이 채널 압도적인 좀 채널을 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 트래픽 같은 경우, 트래픽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출량이 중요하잖아요. 노출량을 확보를 하신다고 하면은 구글 광고는 어느 정도 필수로 가져가는 걸 확실히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면 좋겠지만은 그쪽은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조금 좀 큰 기업들 그런 쪽이 이제 키워드를 많이 가져가고 좀 상위 노출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억지로 좀 비집고 들어가서 좀 예산을 많이 좀 누수가 된다거나 이런 식의 광고는 저희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필수적인 키워드 있잖아요. 저희 뭐 브랜드 명 자체의 키워드라던가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저희 자사명이나 뭐 핵심 키워드들을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거 이외에는 조금 다른 쪽에 예산 분배를 해보시는 건 어떤가? 조금 본인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조금 예산이 적다거나 이렇게 판단된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광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글 광고 같은 경우도 그리고 입찰가 네이버처럼 그렇게 입찰가가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입찰가가 좀 높을수록 노출이 많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상단 점유율을 위해서 그런 경쟁 싸움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확장 검색을 활용하시면 검색어 추출 또한 같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색 유형이 뭐 일치 검색, 구문 검색, 그리고 확장 검색 이렇게 있는데요. 일치 검색은 말 그대로 완전히 일치할 때 키워드가 돋보기라면 돋보기 이렇게 검색을 해야 100% 일치를 해야 검색어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문 검색 같은 경우는 정확한 키워드 문구의 앞이나 뒤에 다른 단어가 포함된 검색어에 대해 광고를 게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여자 신발이라고 한다면 여자 신발 추천 아니면 앞에 면접용 여자 신발 이렇게 하면 다 노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단어들의 순서에 따라 노출이 되는 키워드가 정해지기 때문에 순서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운데에 끼어들게 되면 노출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키워드가 여성 선크림이라고 하면 여성 방수 선크림, 여성 물놀이용 선크림처럼 단어가 나누어지면서 중간에 새로운 단어가 끼어들기 때문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형태의 검색어로 유연하고 정확한 광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활용할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확장 검색입니다. 확장 검색은 뭐 각종 동의어, 유사어, 파생어, 맞춤법이 틀린 단어 등등 모두 나타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확장 검색 시스템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방문자 유입을 늘릴 수 있고 키워드를 직접 작성하는 시간 또한 단축시켜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효율이 좋은 키워드에 비용을 집중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좀 너무 많은 키워드들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주와 관련이 없는 부분들에도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외 키워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키워드들은 좀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모두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친환경 수세미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등록을 해놓으면 뭐 친환경 설거지, 천연 수세미 등등 좀 새로운 키워드들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면 어떤 키워드들로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설정해 놓은 키워드들의 데이터로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장 검색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좀 더 타깃군해서 추후에 다른 광고를 진행하면 되겠다. 이런 데이터들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확장 검색으로 구글 광고 진행하시는 방향입니다. 네, 보통 이제 네이버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일치 검색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왜냐면은 이 네이버도 물론 이제 구문 검색이나 이제 확장 검색 좀 유형에 가까운 그런 키워드들 이제 제공을 하고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글에 비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키워드를 좀 양을 좀 늘리고 해서 좀 일치 키워드에 좀 많이 걸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지만은 구글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들이 어느 정도 조금 자리가 잡혀 있고 좀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일치 검색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 수많은 좀 채널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반영이 많이 되는 뭐 구문 검색이나 확장 검색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글의 다른 장점이 세부 타겟팅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뭐 성별, 나이, 지역, 관심사 이런 부분들은 좀 다양하게 다른 데서도 타겟팅이 가능한데 구매 확률이 높은 소비자를 설정해서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의 가장 큰 장점이 타사 활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 분야 또는 구매 의도가 있는 사용자를 설정을 할 때 검색어 세팅을 하실 때 뭐 경쟁사 상호라든지 아니면 좀 이런 화장품 업계에서 유명한 곳이나 아니면 같은 물품을 파는 곳이나 이런 부분들의 상호들을 검색어로 활용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 뭐 다음과 유사한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타겟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URL을 세팅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뭐 경쟁사의 자사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제품을 많이 파는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런 웹사이트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그 부분들을 모두 잠재 고객으로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활용을 위해 구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 키워드 활용이라는 게 어떻게 좀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경쟁사들이 굉장히 포화 상태에 있는 코스메틱 업체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가 지금 어떤 키워드를 쓰고 어떤 효율을 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빅키워드라든가 저희 뭐 사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좀 레퍼런스들이 있어요. 그런 레퍼런스들을 확인하고 이제 진행을 항상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혼자서 진행하시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희 여기 번호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는 최소 입찰가가 70원으로 시작해서 최상단에 파워링크가 노출이 되고 PC랑 모바일 각각 12, 5위까지 노출되고 나머지는 더보기로 이렇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마다 좀 다르겠지만 상위에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코스메틱 업체에서는 그만큼 입찰가를 높여야 하는 경쟁이 강한 분야입니다. 구글은 그렇게 명확하게 섹션이 나눠져서 노출이 되지 않고 그리고 최소 입찰가 또한 없습니다. 그냥 최대 입찰가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원, 20원으로도 광고를 돌릴 수 있고 그걸로 전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찰가가 없기 때문에 순위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입찰가가 높을수록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에 노출된다기보다 노출이 되는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구글 검색 광고는 또 구글의 매체사, 유튜브 같은 다양한 지변에 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노출시키고 유입을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입찰가를 높이면 상위에 노출이 가능한 네이버 검색 광고와는 달리 뭐 품질 지수, 키워드와의 연관성, 상세 페이지 등등을 고려해서 노출 순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좀 최상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제품 검색 광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네이버 신제품 검색 광고는 항상 저희가 지금 뭐 신제품 굳이 진짜 막 출시한 신제품이 아니더라도 뭐 패키징을 다시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성분적인 차이를 다시 뭐 내서 이제 제품을 출시한다던가 해도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가 가능하다는 걸 이제 모르시는 광고주님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신제품 검색 광고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10T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뭐 키워드마다 다르겠지만 그 예산을 내고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입찰을 진행을 해서 거기 일주일 동안 쭉 이제 저희 광고가 뭐 구자가 두 구자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쭉 롤링이 되면서 두 구자를 모두 입찰을 한다는 가정하에 롤링이 되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광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자를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생각보다 조금 뭐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일주일에 막 30만 원, 40만 원, 뭐 높게는 막 7, 80만 원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는 전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포화 상태에 있는 이제 기초 화장품이나 뭐 코스메틱 업체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단가가 유난히 높아요. 뭐 클릭당 비용 뭐 3,000원에서 4,000원 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이런 곳에 이제 노출을 해서 저희가 비용을 10번 클릭하면 뭐 벌써 4만 원, 3만 원, 4만 원이잖아요. 이게 쭉 일주일 동안 진행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유의미하고 또 구매 전환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저희가 장담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신제품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독점적인 구자에 독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은 이 노출이 보장이 된다. 또 독점으로 광고 구자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큰 메리트가 있고, 또 생각보다 이런 신제품 검색 광고나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로아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가 데이터로 확인해 본 경우가 뭐 300%, 뭐 많게는 500%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자 같은 경우, 독점할 수 있는 구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코스메틱이나 조금 레드오션인 상품의 경우에는 구자를 충분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정말 권장을 드립니다. 무조건 추천드려요. 하실 수 있으면은 무조건 진행하세요. 맞아요. 정말 이게 생각보다 키워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효율이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구매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디바이스인 모바일에서, 그리고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이 이렇게 꼭 최상단에 노출된다는 보장 또한 없는데, 신제품 검색 광고는 모바일 최상단에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되게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요. 뭐 가구 인테리어, 뭐 화장품, 욕실용품, 그 안에서도 또 무슨 폼 클렌징, 약산성 폼 클렌징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그 키워드에 입찰을 들어가시면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가 한 16개부터 최대 30-40개까지 있습니다. 그건 네이버에서 지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 그 대표 키워드부터 뭐 신제품, 후기, 추천 등등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두 모바일 최상단을 노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시를 굳이 들어보자면은 뭐 최근에 진행했던 폼 클렌징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약산성 폼 클렌징이라는 저희 이제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CPC 단가가 제가 그때 확인했을 때는 한 2,700원에서 3,000원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신제품 검색 광고를 이제 입찰 한번 진행한다고 했을 때 한 27만 원? 그쪽 입찰가가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저희 일주일 기준으로 만약에 클릭이 많이 된다고 했을 때 벌써 일일 기준 10번만 클릭해도 그 비용을 훨씬 뛰어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마케터랑 상의를 해보시고, 분명히 이제 괜찮은 마케터를 만나신다면 추천을 드릴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좀 수용을 많이 해주시는 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래서 신제품 검색 광고는 뭐 이미지나 동영상으로도 노출이 가능하고, 또 최상단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노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앞서 배너 광고 그리고 메타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배너 광고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점이 소재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구매자층이 여성이 더 많고 20, 30대, 30, 40대가 많기 때문에 여성 같은 경우는 좀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구매가 한 번에 바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확 시선을 끌고 좀 체류 시간을 길게 유지해서 장바구니까지 담고 구매 전환까지 일어나게끔, 그걸 모두 다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제일 먼저 보는 배너 광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재 보시면 지금 가장 최근에 올라온 광고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할인적인 문구. 제일 중요하죠. 언제 끝난다, 특히 언제 끝난다, 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할인한다고 해서 뭐 내일 봐도 되겠지, 뭐 일주일 뒤에 해도 할인하겠지, 이런 좀 느낌을 준다기보다 지금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더 사람의 마음을 빨리 들어가서 빨리 전환을
일으켜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는 편이고, 또 요즘에는 이미지랑 영상을 같이 노출하는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고정으로 이미지가 노출이 되고 위에는 영상으로, 후기성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들 보여지는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랑 영상입니다. 요새는 저런 콜라보 제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광고가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좀 되게 좋아해서. 또 맞아요. 요즘은 뭐 캐릭터 아니면 사은품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보잖아요. 요즘은 올리브영 같은 데 가도 뭐 파우치를 준다던가 뭐 에코백을 준다던가 이런 샘플보다는 좀 같이 콜라보를 해서 그런 캐릭터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소재들이 있을까요? 요새 저렇게 원 플러스 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패키지성으로 저렇게 묶어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어떤 뭐 수분 크림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그 주기로 이제 앰플이나 이런 걸 같이 산다고 하면은 보통 그 주기에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때문에 굳이 이거 살 거면은 같이 한번 써보자 라는 식의 이제 소비자 마인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신 분들은 저런 구매도 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뭐 판매자 입장에서도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면 전환 매출액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좀 같이 묶는 상품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너무 많은 뭐 연예인분들이나 이런 정보성, 브랜딩성의 영상보다는 사실 뭐 일반인분들이 해주는, 일반인들이 공유하는 그런 후기성의 영상들이 좀 더 많이 효율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좀 영상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요즘엔 뭐 스토리나 릴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 보니까 좀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움직이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이 보게 되고 좀 체류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유입까지 이끌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는 뭐 AI 소재들도 좀 많이 사용하는 추세거든요. 저희 뭐 관련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마케팅 학교에도 많거든요. 그쪽 한번 저희 최근에는 AI 영상 쪽 영상을 좀 많이 소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소재는 굉장히 많이 봤죠. 지금 되게 많네요. 저희 진행하는 것도. 네. 그리고 또 너무 뭐 당연하지만 여름 휴가철 세일 이런다기보다 좀 더 집중적이게 하나를 타겟팅해서 뭐 여름이어서 더 준, 너무 여름 같은 그런 큰 광범위한 거 말고 뭐 선물 대전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정한 그런 소구점들을 활용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요새 워낙 이제 기능들이 많이 좋아지고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우열을 진짜 가릴 수 없을 만큼의 조금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좀 근데 이런 시기에 이제 본인 뭐 물론 저도 이제 광고주님들의 이제 제품이 좋다는 거를 굉장히 믿고 광고를 진행을 하겠지만은 소비자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에게 아무튼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당장의 기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분들 이제 기능에 이제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그걸 좀 조금 내려놓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조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 정도 예산 아니면 이 이상을 써야 된다. 저희는 솔직히 처음 브랜딩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일정 이상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이 시기에 광고를 진행한다는 거는 가용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일정 이 이상을 넘어가지고 어느 정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시기가 넘어가면은
진행을 못하는 광고 뭐 소재들이나 광고 뭐 그랜드 오픈이나 뭐 이런 소재들이 있잖아요. 진행을 못 하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예산을 많이 쓰시더라도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런칭하실 때 뭐 저희 말씀드렸던 신제품 검색 광고도 출시한 지 6개월, 180일 이내의 제품들만 가능합니다. 그것들도 다 증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런칭하실 때 런칭 기념 세일 이런 뭐 런칭 기념 1+1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시작하실 때 이 시점밖에 사용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소재에 잘 녹여서 소구점을 다 활용을 해서 광고 진행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화장품 업종에 대해서 미디어믹스 어떻게 진행을 할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딱히 지금 당장의 전환 말고 말씀드렸다시피 좀 브랜딩, 좀 투자하시는 개념으로 집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 다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래도 굳이 드린다면은 지금의 이제 저희 마케터도 그렇겠지만은 광고를 진행하실 때 이제 광고주분들의 정확한 목적이 뭔지 항상 저희 마케터분들이 뭐 진행을 하시다가 뭐 어느 정도 지정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 광고주님 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딱 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조금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 있어야지 저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광고를 진행해 드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효율이 나오는 걸 보고를 드릴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브랜드랑 나의 제품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월요일인데 이제 또 일주일 잘 보내시길 바라고 8월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